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나라 청년 인구가 30년 뒤에는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현재 청년 세대 5명 중 4명이 미혼으로 저출산이 이어지면서 총 인구에서 차지하는 청년 비중도 점차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저출산 문제가 심화하면서 국민 10명 가운데 8명은 다양한 형태의 가족 제도를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혼을 인정하고 출산과 육아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는데 저출산 해결을 위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제도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67%인 54억 명이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용자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하지만 유럽과 미국의 인터넷 사용률이 90%에 달하는 반면 저소득국에서는 37%에 그치는 등 국가 소득에 따라 보급률은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3D 프린터로 로봇 손의 뼈대부터 인대와 힘줄까지 통째로 만들어내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MRI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람 손을 그대로 본떠 만들었는데 기존 방식보다 660배 빠른 속도로 구조물을 만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번 불이 나면 순식간에 온도가 1500도까지 오르는 전기차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방제액 등 상용화 제품도 나오고 있는데 정부도 근본적인 화재 예방을 위해 배터리 인증제 도입 등 다양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8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세계 인구의 절반이 기후변화의 악영향에 취약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WHO는 인류의 절반인 35억 명이 수해와 이상고온 등 기후변화에 대처할 사회적 기반이 부족한 지역에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HO는 특히 지난 20년 동안 무더위로 사망한 65살 이상 노인이 70%나 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WHO는 또 10억 명 이상이 전력이 공급되지 않거나 부족한 의료시설에서 진료받는다며 재생에너지를 통해 저소득국 의료시설에 전기를 공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겨울철을 맞아 중국에서 어린이를 중심으로 폐렴 등 호흡기 질환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을 겪으면서 면역력이 떨어져 바이러스에 취약해진 것이 주된 이유라는 분석입니다. 류재복 기자입니다. 베이징의 어린이 병원 대기실이 말 그대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진료를 받기 위해 환자들이 몰렸기 때문입니다. 지난 여름부터 늘기 시작한 호흡기 질환은 겨울 들어 어린이를 중심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병원들도 의료 인력을 대폭 늘렸지만 환자가 너무 몰려 검사와 진료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秋冬季呼吸道感染的高发期，包括肺炎支原体住院的呼吸道感染的占比，大概在我们全部门诊量的40%左右。 영유아들은 리노바이러스, 어린이는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등 나이대별로 유행하는 감염병도 다양합니다. 여기에 독감까지 겹치는 등 다양한 호흡기 병원체가 중첩하면서 질병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면역 격차를 유행의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때 사회적 접촉이 줄면서 호흡기 감염이 함께 감소했는데 이 때문에 바이러스 면역력까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19 기간에 태어난 아이들은 상대적으로 병원균에 덜 노출돼 면역 격차가 커졌습니다. This year, as we been suffering and going through the COVID-19, a lot of people actually did not have much infection during the previous 3 years. 중국 정부는 유행 정점이 1, 2주가량 더 이어질 수 있다며 새해가 되면 집단 면역을 얻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의대 증원을 둘러싸고 의사단체가 반발 강도를 높이는 가운데 젊은 의사나 의대생들도 조금씩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3년 전 의료계 파업이 재연될 경우 이번에도 의대 증원이 좌초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혜은 기자입니다. 정부가 수천 명에 달하는 의대 증원 수요 조사를 발표하자 그간 침묵하던 의학계도 비판 의견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대한의학회는 원래 이런 자리에 나타나지 않는데 하도 정부의 조치가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 조사 취지와는 상관이 없이 보건의료에서 필요한 의사 숫자를 왜곡하고 사회에 잘못된 신호를 제공함으로써 삭발을 감행한 의사협회장은 이번에도 총파업을 시사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3년 전 의료계 파업을 이끌었던 전임 의사협회장까지 나서서 정권 심판 투쟁으로 노선을 확대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한 총파업을 언급한 건 유감이라며 정부의 일방적인 추진이라는 의협 비판에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이게 정부가 이제 일방적으로 이제 정원 확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도 여러 가지 프로세서들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3년 전 의료계 파업에 동참한 전공의와 의대생 단체도 집단행동 가능성을 일단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공의협의회는 정부가 독단 결정을 할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주말 총회를 연 의대 학생협회는 정부 발표대로 정원을 확대하면 의학 교육의 질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며 필요할 경우 의견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의대 증원이 거론될 때마다 파업으로 대응하는 의료계에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국민 생명을 볼모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걸 분명히 보여줘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실은 강경하게 대처하면 집결하지 못해요. 정부도 이런 지적을 의식한 듯 이번에는 의사협회 눈치만 보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양측의 대치가 팽팽한 상황입니다. 지난주 파행을 겪은 의료현안협의체는 일단 이번 주에도 열릴 예정이지만 대화의 돌파구가 마련되기는 당분간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현재 1,000만 명 수준인 우리나라 청년 인구가 30년 뒤에는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지금도 청년 세대 5명 중 4명, 특히 결혼 적령기인 30대 초반 인구의 56%가 미혼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0년 기준 19살에서 34살 사이 청년 세대 인구는 1,021만 3천 명으로 총 인구의 20.4%를 차지했습니다. 20년 전에 비해 260만 명 줄었습니다. 저출산으로 청년 인구는 30년 뒤인 2050년에는 521만 3천 명으로 예측됩니다. 저출산 여파로 절반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총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1%로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 세대 중 미혼은 5명 가운데 4명꼴인 81.5%, 숫자로 보면 784만 명입니다. 20년 만에 27%포인트 증가했습니다. 특히 평균 혼인 연령대인 30살에서 34살 사이 미혼 비중이 56.3%에 이르렀습니다. 20년 전 18.7%에서 3배 늘어 다른 연령대보다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 취업도 미래도 불안한 영향입니다. 뭔가 월급이 너무 적다든지 물가는 많이 올랐는데 그것만큼 월급이 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런 것 때문에 금액적인 불안감도 있는 것 같고 또 직장이 평생 다닐 수 없다라는 그런. 청년 세대 중 대학 이상 졸업자 비중은 53%, 여자가 58.4%, 남자가 47.8%로 여자가 남자보다 높았습니다. 혼자 사는 청년 비중은 20.1%로 20년 전에 비해 3배 늘었습니다. 청년 절반 이상인 54%가 수도권에 살고 있고 비수도권에서 이동한 청년 가운데 77%가 수도권으로 이동해 집중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8명은 저출산 해결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가족 제도를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동거 연인도 정부로부터 출산 육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프랑스식 지원 제도가 저출산 해결에 도움이 될 거라는 답변도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조용성 기자입니다. 우리나라는 합계 출산율 0.78명으로 OECD 국가 가운데 현격한 차이로 꼴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지금 다양한 형태의 혼인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8명은 사실혼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결혼 제도를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60대 이상에서 84.8%로 가장 높았고 40대와 50대 등 중장년층 이상이 모두 80%를 넘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긍정적으로 답변한 응답자 4명 가운데 3명은 동거 연인에게도 출산과 육아에 대해 국가가 지원하는 프랑스의 팍스 제도가 저출산에 도움이 될 거라고 지지했습니다.
한부모 수급을 신청을 하시는데 또 여기에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소득이 있으시거나 뭐 재산이 조금 있으시면 그분들은 또 이러한 혜택을 하나도 받을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서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힘들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저출산 해결 방안으로는 육아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 일육아 병행 제도를 늘리는 방법이 가장 많이 선택받았고 돌봄과 의료 서비스 등 사회 인프라 구축과 청년 고용을 비롯한 일자리 소득 확대가 높은 순위에 꼽혔습니다. 저출산 문제의 원인으로 가장 많은 응답자가 경제적 부담을 꼽은 것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소득계층에 따라서 그리고 자녀가 많을수록 좀 더 이제 그 아이돌봄 비용에 부담이 많이 드는데 이 비용 부담을 좀 더 덜어주기 위한 정책들이 좀 많이 요구가 됐었습니다. 또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는 주체로는 중앙정부가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국가 재정 지출 확대가 가장 적합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Beautiful 구름 사이를 건너 목적 없이 걷다 보면 닿게 되는 바로 그곳 Paradise 손을 꽉 잡아봐 우리의 희망이 시작되어질 아름다운 바로 Expo Can you feel like it's a good time I gave you everything you needed 특별한 이유는 아닌 걸 자 모두가 꿈꿔온 우리의 희망이 시작이 돼 Welcome to Expo 희망의 파도가 물결칠 거야 It's the biggest wave Our dreams come true Welcome to the land of Expo 꿈이 시작되는 부산 새로운 소망을 담아 Keep it up yeah. 모두가 꿈꿔온 우리의 희망이 시작이 돼 Welcome to Expo 물들여 네, 하나 더 있습니다. 너가 원하는 색으로 형형색색 아름답게 새하얀 캔버스를 채워 170년이 넘는 국제 박람회 세계 엑스포의 역사를 보셨는데요. 오는 2030년 엑스포 개최지를 결정하는 국제 박람회 기구 BIE 총회가 오늘 프랑스 파리에서 열립니다. 182개 회원국 대표단의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고 투표에 앞서 최종 후보 도시의 경쟁 프레젠테이션 PT도 예정돼 있습니다. 도시별 20분 분량으로 대한민국 부산과 이탈리아 로마,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순서로 실시됩니다. 1차 투표에서 3분의 2 이상 득표한 도시가 없다면 2차 투표가 이뤄지고 여기서 다수표를 획득한 국가가 2030 세계 박람회 개최지로 결정됩니다. 돌발 변수가 없다면 현지 시각 오후 4시, 우리 시각 오늘 자정쯤 투표 결과가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통해 R&D 제도 혁신의 세부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R&D 혁신 방안에 따르면 도전적인 연구에 있어 후속 과제 선정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성공과 실패를 구분짓는 평가 등급을 폐지하고 시급한 R&D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적극적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도전적 연구에 필요한 최신 고성능의 연구시설과 장비 도입에 걸리는 기간을 기존 120일에서 50일로 대폭 단축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기차는 한번 불이 나면 순식간에 온도가 1,500도까지 올라가 화재 진압이 쉽지 않습니다. 전기차 화재 진압을 위해 다양한 방법들이 개발되고 있는데 정부도 배터리 인증제 도입을 검토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리막길을 달리던 전기차 택시가 건물을 들이받자 푸른색 화염이 솟아오르더니 불길에 휩싸입니다. 택시기사는 구해냈지만 차량은 전소했고 이동식 침수조에 담근 뒤에야 5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처럼 전기차 배터리에서 사고로 불이 나면 순식간에 온도가 1,500도까지 올라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른바 열 폭주 현상 때문입니다. 전기차 운전자 가운데 절반이 운행 중 가장 큰 우려가 화재라고 답할 만큼 전기차 화재는 대중화를 가로막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전기차 화재가 얼마나 쉽게 발생할 수 있는지 직접 실험해봤습니다.
전기차 배터리셀에 충격을 가하자 희뿌연 연기가 주변을 가득 메우고 이어 폭발음과 함께 시뻘건 화염이 사방으로 뿜어져 나옵니다. 배터리셀 5개를 합쳐 실험한 결과인데 많게는 수백 개가 탑재된 전기차에서는 더 큰 폭발과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소화기로 진압이 쉽지 않은 전기차 화재엔 이동식 침수조와 차량용 질식 소화포가 사용됩니다. 여기에 초기 진압이 쉽도록 불이 잘 붙지 않는 방제액 등 다양한 제품들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종이에 불을 붙이면 이렇게 쉽게 타오르지만 방제액을 묻힌 종이에 불을 붙여보면 쉽게 불이 붙지 않습니다. 단시간 내에 효과 빠르게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또 배터리 화재뿐이 아니라 일반 화재에서도 초기 화재가 일어났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기차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다양한 제품들이 상용화되고 있지만 근본적인 화재 예방법은 배터리의 안전성을 담보하는 것. 이를 위해 정부는 안전기준에 미흡한 배터리를 걸러내기 위해 배터리 인증제 도입을 검토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3D 프린터로 로봇은 물론 로켓, 집까지 만드는 시대가 됐지만 섬세한 부품들은 여전히 따로따로 만들어서 연결하거나 조립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로봇 손의 뼈대는 물론 인대와 힘줄까지 거의 모든 구성물을 한 번에 통째로 만들어내는 고해상도 3D 프린팅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보도에 양회영 기자입니다. 천천히 움직이는 로봇손. 인대는 물론 힘줄, 뼈대까지 선명하게 보입니다. 물병을 움켜쥐는 등 실제 사람의 손처럼 섬세한 동작까지 가능합니다. 스위스 츄리히 연방공대와 MIT 연구진이 개발한 3D 프린팅 기술로 만든 로봇 손입니다. MRI 데이터를 이용해 사람 손을 그대로 본떠 만들었는데 여러 부품을 이어붙인 게 아니라 한 번에 만들었다는 점이 특별합니다. 연구진은 4,000개가 넘는 미세 분사 노즐로 세밀하게 출력을 조절해 티올렌과 같은 유연한 재료로 3D 프린팅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 마이크로미터급으로 정확하게 이미지를 분석해 인쇄 속도가 느려지지 않는데 덕분에 기존 방식보다 660배 빠른 속도로 구조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And what this printing technology enabled us is to have the soft parts be really springy, so have a low viscosity. So when I touch it, it actually springs back immediately, and this allows us to have a more natural robotic arm compared to the one that we were able to manufacture before. 연구진은 개발한 3D 프린팅 기술로 로봇손 이외에 다리가 6개 달린 보행 로봇과 내부에 압력 센서를 단 인공심장도 만들었습니다. And that's just because with the constructs with this printing technology, we can now make structures that have very fine features and sort of provides whole new types of tissues and use them either for robotics, but also use them for medical purposes. 연구진은 3D 프린터를 이용해 구조물이나 로봇을 한 번에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복잡한 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로봇 제작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세계적인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실렸습니다. YTN 사이언스 양회영입니다. 개와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은 저마다 사람의 지문처럼 고유의 코주름, 그러니까 비문을 갖고 있는데요. 이 비문을 이용해서 몸에 침을 씹거나 목걸이를 걸어서 식별하는 방법 대신 코 사진을 찍어 인증원에 등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매년 10만 마리가 넘는 유기견 감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휴대전화로 강아지의 코와 얼굴 사진을 찍습니다. 간단한 등록 절차를 마치면 반려견의 정보가 인증서 형태로 검색됩니다. 사람의 지문 등록처럼 그물처럼 생긴 반려동물의 고유의 코주름, 비문을 등록하는 방식입니다. 전 세계가 공인될 수 있는 수많은 노드의 원본을 분산 저장하여 이것의 공신력을 가질 수 있고 이거에 대한 암호화돼서 저장된 것을 복호화해서 정식 증명서로 객관성과 공신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난 2014년부터 반려동물에 칩을 삽입하거나 목걸이를 사용하는 등록제가 시행됐지만 등록률은 절반도 채 되지 않습니다. 반려동물 비문 등록이 활성화되면 매년 10만 마리가 넘게 발생하는 유기동물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칩이라든지 목걸이하고는 굉장히 차별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상용화가 되고 등록제가 된다면 굉장히 많은 그런 파장이 있어요. 정식 증명서로 등록되는 만큼 동물병원에서 진료 기록이나 병력을 간편하게 알 수 있고 보험료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반려동물은 의료보험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비용 부담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요. 보험료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비문 등록에 의해서 보험료가 아주 저렴해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려동물의 코 주름과 홍채 인식 등 간소하고 다양한 등록 방법이 개발되면서 올바른 반려문화 정착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YTN 노선일입니다. 인터넷을 사용하는 세계인은 꾸준히 늘고 있지만 소득 수준에 따라 보급률이나 서비스 수준은 국가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전기통신연합 ITU는 연례 보고서에서 전 세계 인구의 67%인 54억 명이 인터넷을 사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53억 명보다 약간 늘었지만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 소득에 따른 보급률은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유럽과 미국 등은 전체 인구의 90%가량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지만 저소득국이 많은 아프리카는 37%에 그쳤습니다. 서비스의 질은 차이가 더 확연했습니다. 고소득 국가에서 휴대전화로 광대역 서비스에 접속하는 인구는 복수 서비스 가입의 영향으로 100명당 14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저소득 국가는 100명당 33명만이 모바일 광대역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악의 청년 실업 속에 중국 공무원 시험 응시생이 처음 300만 명을 넘어 역대 최다로 집계됐습니다. 평균 경쟁률 77대 1, 석사 이상으로 지원 문턱을 높인 자리에는 3,500명 넘게 몰렸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중국 전역에서 공무원 시험이 일제히 치러졌습니다. 고사장 밖에는 최종 면접 대비 입시학원 수강생 모집을 겸한 응원전이 뜨겁습니다. 극심한 취업난 속에 올해 응시자 수는 처음 300만 명을 넘어 역대 최다로 집계됐습니다. 선발 인원은 39,600명, 평균 경쟁률은 77대 1입니다. 10개 인기 직종의 경우 1,700대 1, 닝샤 자치구 통계국 주임 1명 자리엔 무려 3,572명이 몰렸습니다. 석사학위 이상으로 지원 문턱을 높였더니 오히려 가방끈 긴 응시생들의 쏠림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觉得公务员比较稳定吧，因为我们现在就业形势比较严峻，然后如果能有个稳定的职业发展状态的话，也是挺好的。 중국의 공무원 시험 고카오 응시자 수 증가세는 최근 3년 사이에 두드러졌습니다. 제로 코로나 봉쇄와 경기 침체로 기업들이 구조 조정에 들어가고 신규 채용도 줄인 탓입니다. 특히 올해 7월 대졸자는 1,158만 명으로 역대 최다. 청년 실업률은 6월에 21.3%를 찍은 뒤 더는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대학원 진학생마저 7.6% 줄어 9년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全国硕士研究生考试12月23号至25号举行，报名人数达438万。 고속 성장 시대의 끝자락에 서부는 공무원 시험 열풍. 누적된 재정난에 고용 여력이 충분치 않은 데다 일부 지방에선 기존 철밥통까지 깨뜨리고 있어서 등용문은 더 좁아질 전망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기후변화가 지구 환경뿐 아니라 우리 심리 상태에도 영향을 준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달라진 날씨가 우리의 몸과 마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기후 고통이라고 부르는데요. 오늘 사이언스 투데이에서는 미디어 심리학자와 함께 기후변화 속 인간의 심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